요즘에 쇼핑몰 셀러분들 사이에서 좀 뜨고 있는 게 이쪽 시장이 좀 뜨고 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3, 4년 전부터 이 제가 승고 채널이라는 채널을 만드는데 이 소피파이에 대한 문의랑 라자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제가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아는 동생 중에서 그 글램핑 카라반 이 친구가 서경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온 친구인데 글램핑 카라반 사업을 해서 이거를 30억인가 50억에 엑시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완 좋다. 나중에 고려대학원 경영대학원 나오면서 야 신문 탈피했다. 연극영화과 이 친구가 대학원 경제학과 나오면서 뭐 우승이라고 그래야지 성향도 되게 착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너뷰티라고 향수가 이제 향수인데 이걸 방콕에 수출을 해가지고 또 엄청 대박이 터뜨렸더라고요. 그 이제 방콕에 큰 레스토랑도 지금 한 3개 정도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끊겼다가 한국에 오면 보거나 아니면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자다를 통해서 처음에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인맥이 없으면은 보통 저희가 이커머스 쇼핑몰이 근데 이제 라자다라는 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의 경기는 딱 미국이랑 인도를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인도수의 인구, 미국의 인구.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 라자다의 그 실제 소유주거든요. 알리가. 예. 그러니까 이 알리가 라자다까지 이게 펼쳤구나. 동남아 해가지고 특히나 인도네시아 시장 해가지고 이렇게 펼쳤구나. 그런 거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의 라자다가 인도네시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실제로 그 대기업들 보면 라자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대기업들 그리고 정보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이쪽에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특히나 K 콘텐츠가 알아주잖아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그걸 타고 나서 K-푸드도 엄청난 매출, 삼양식품이나 농심 엄청나게 매출이 있었고 K-뷰티, 화장품, 뭐 올리브영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매출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남아 라자다 시장이 입점 서류를 보니까 1시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오해했던 거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너퍼뷰처럼 상품을 OEM 제조하는 분들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피파이 드롭쇼핑 되네? 이거 어렵지 않네? 라자다 되네? 어렵지 않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 세금 처리나 사업자 그런 건 좀 복잡해져요.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건 쉽더라고요. 동남아 이커머스의 라자다 시장이 월간 1억. 근데 국내 플랫폼부터 생각하시고 매출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이제 라자다나 소피파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 끼면 이분들 다 수수료잖아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국내 매출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한 3, 40개 정도 마켓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왜냐면 저희 캐나다 거래처 사장님이 쇼피파이 라자다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 거기 직원이 80개 운영하는 거고,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리버스 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지나가는 얘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벤치마킹 리버스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이 라자나 소피파이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 보면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라자다도 예전에 송고에서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제가 알았으면은 다 그냥 컨설팅 수수료 피 받았을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비스 국가가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싱가포르, 그다음 태국, 베트남. 뭐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테모죠. 보통 동남아 모바일 인터넷 똑같죠. 보급률이 급증해서 요즘에 그런데 K 쪽에 관심, 코리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K 콘텐츠 때문에 라자대 입점 사업자 등록증이 그냥 이커머스 상에서는 등록하는 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죠. 법률 준수, 네, 세금이나 관세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신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도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 사업자 유통 이렇게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자로도 등록이 가능해요. 네.
일반적인 부분. 물론 여기에서 제가 아직까지 매출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금 신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 공고차 안에서 보는 거예요. 라자다 셀러 센터를 가입하고 상품 등록. 라자다 셀러 센터, 그냥 라자다 셀러 센터 해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상품 등록하는 거 1시간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라자다에서는 그걸 좀, 대량 등록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그, 이제 대량 등록을. 근데 대량 등록을 하고 싶으면은, 플레이 오토나 차박넷을 활용해서 브릿지 역할로 대량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쿠팡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좋아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괄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스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 기준 아니면 플레이 오토 기준으로 대량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너무 범주를 안 넓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뭐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뭐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국내 마케트 똑같아요. 쿠팡도 뭐 11번가도 네,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카테고리 넓히면은 들어가야 되겠죠. 판매자 프로필 작성하고 상품 등록하고 상품 카테고리 선택하고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고품질 이미지 이 낱개 등록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대량 등록 드롭쇼핑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도 두 가지.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라자다 지금 연동은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경험상만 해보려고요. 별 기대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고품질 이미지를 통해 초기 판매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보통 그 상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은 보통 낱개 등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그럴 때 낱개 등록. 아무래도 이렇게 라자다 플랫폼에서 하세요. 번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량 등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위탁 판매 모델과 구매 대행 모델을 비교하면은 위탁 판매 모델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공급자가 직접 라다자 물류센터로 배송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아니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실제로 소피파이 드롭쇼핑이 알리에서 가져와서 소피파이에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라자다는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내기만 하면 돼요. 재고 부담이 감소가 되죠. 빠른 상품 회전, 물류 간소를 최소화할 수 있죠. 구매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매된 모델이 셀러가 주문을 받아서 현지 또는 해외 상품에서 상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방식. 이게 드롭쇼핑이죠. 다양한 제품 테스트가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 절감하고 시장 반응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탁 모델이랑 구매 대행 모델 둘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동남아 진출 전략 비교 보도에 따르면은 위탁 판매를 선택하는 위협체는 재고 부담을 줄이고 빠른 상품 회전을 실현했으며 전자제품 판매자는 다양한 제품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동남아 시장의 상품 선정 카테고리 실제로 잘 팔리는 상품 우리나라 삼성, LG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빠르신 분들은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많이 판매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삼성, LG 이렇게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패션 한국 스타일 의류 있죠. 액세서리 인기를 해서 보통 스타일란다, 무신사 보통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쪽에 다 들어갔거든요. 패션 그리고 뷰티가 엄청나요. K-뷰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해서 이게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용품, 실용적이고 디자인 좋은 제품. 저는 이거가 K-뷰티 해가지고 저 동생이 원래 30억, 50억 엑스트하고 이게 알지도 못하는 제조 손대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국내 시장은 거꾸로 유통을 못했어. 올리브영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올리브영에 못 들어갔고 들어간다고 했나 이마트. 근데 외국에서 엄청 팔린 거야. 방콕에서 K-뷰티. 그래서 정보를 알고 지식이 있던 놈이구나. 괜히 이노비티 OEM 한 게 아니고 30억, 40억 엑스트 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리스크 없는 사업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식과 수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라자다 플랫폼이 내 재고 내가 라자다 들어가면 방콕 한번 놀러 오라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건강기능식도 오해를 못 해봐서 화장품 자격증은 땄는데 화장품을 OEM 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요. 마케팅 비용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근데 라자다에 들어가면 마케팅 비용이 우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팔리는지. 그래서
재고 및 주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라자다 플랫폼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재고를 동기시키고 자동 주문하고 매출 분석하고 API. API라는 게 중요해요. 요즘 모든 플랫폼들은 API로 다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플레이오토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테무도 API 연동하고 알리도 연동하고 아마존 빼고 다 연동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소상공인 들어가기엔 너무 거대한 플랫폼이에요. 왜냐면은 법인이어야 되고 회사의 나이스 신용정보, 나이스 신용정보는 회사 이제 신용도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10만 원이니까 개인 사업자는 3만 원, 7만 원이 빠져나가고 법인 사업자는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 신용도 보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이스 법인이어야 되고 나이스 신용 요즘엔 법인 100만 원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이스 신용 정보는 고정비가 그래도 7만 원에서 법인이 16만 원에 나가요. 고정적으로 회사 신뢰도. 근데 중요한 건 에스크로 자금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쉽게 못 들어가요. 대기업 아니면은. 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 들어간 국내 기업들 보면 연매출 다 몇백억 정도 볼륨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플레이오토가 API가 아마존 빼고는 다 연동이 돼요. 알리도 입점 되더라고요. 알리도 그냥 500만 원, 알리가 개인 사업자 가능했나? 이제 헷갈리는데,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소피파이도 미국 국내 법인 있어야 되고, 라자다는 국내 사업자 다 돼요. 네. 라자다는 국내 사업자면서 자택 주소지도 되고 개인 사업자도 돼요. 네, 법인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소피파이 들어가기 전에 라자다 먼저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자다 들어가서 외국에 팔리네. 그러면 소피파이 미국 법인 해가지고 팔리네. 그러면서 아마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국내 마켓부터 해야죠. 국내 한 40개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40개 들고 있으면은 OEM 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OEM 하기 전에 구매 대행 위탁 판매에 이렇게 팔리네 싶으면 그거 제품 OEM. 네. 소피파이 100만 원 법인 팔리네. 그럼 이거 라자다 개인 사업자도 돼요. 그다음에 소피파이는 미국 법인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결제를 안 해줘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존 끝판왕. 네. 다 그겁니다. 네, 로드맵. 효율적인 물류. 이 쇼핑몰 들어왔으면은 어떤 분들은 쇼핑몰에서 몇십억도 찍고 1년에 100억, 200억도 찍는데 예, 요즘에 이 로드맵이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막 100억, 200억 매출 찍었다는 애들이 막 살라살라 푸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OEM하고 제품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쇼핑몰 40개, 50개, 특히나 쿠팡 MD가 말하는 건데,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 30개, 50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출 몇십억 정도, 몇백억 정도 나온 셀러가 저희 세미나를 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왜 왔나 싶었는데, 자기가 비상주 사무실에 월급쟁이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월급쟁이 같이 해요? 슈퍼 매출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무실 공짜로 쓰려고. 네. 그래서 쿠팡 사업자 해가지고 물갈이 한다는 비상주 사무실로. 쿠팡이 한 10개 운영한대요. 네. 그거를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요즘 매출 나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자다, 풀필먼트 서비스, 네, 그게 현지 물류 파트너, 통관 절차, 배송 시스템 구축, 네, 그게 라자다의 30%, 동남아 시장의 30%. 원래는 미래에는 아시아의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그 중에 이제 인도가 가장, 뭐 중국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뭐, 골드먼삭스에서는 아시아의 2위 나라다, 미국 다음에 2위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자국민들이 다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수장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좀 깨어서, 내수시장 안 좋으니까, 외국하는 길이 수출하는 길이거든요? 웨어벌이 해야 돼요. 국내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예, 공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서, 예. 라자다 마케팅 도구는 프로모션 활용할 수 있고,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쿠폰 발행할 수 있고요. 플래시 세일을 할 수 있고, 시즌 캠페인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는 동생이 라자다 들어가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예. 그래서 난 놈은 난 놈이구나. 30억, 50억 엑시트 해가지고, 예. 연극영화과 동생을 너무 무시를 했습니다. 예. 연극영화과니까 머리가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나중에 경영대학원 들어가서 신분세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대학원 나오기 쉬워요. 연세대학원 1,000만 원, 고려대학원 1,200만 원 한 학기에 큰 돈이죠. 이제 박사학위도 딸라는데 박사학위까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고객의 서비스 리뷰 관리의 중요성,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죠. 긍정적 리뷰, 신속한 고객 대응,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때 고려대학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통 담당자를 인맥을 알게 돼서 라자다 그렇게 들어가서 OEM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글램핑 카라반도 어떤 사람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 글램핑 카라반 회사에 있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초기 종잣돈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30억의 엑시트가 되면서 물론 코로나 때 가지고 있는 피받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현대카드의 영업 전국 2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세일즈 스킬이 있으니까 사람 상대하는 건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됐겠죠. 왜냐면은 글램핑 카라반 할 때 카라반 업체들 하면서 좋은 협상을 했고 이게 쿠폰이 온라인에 키워드 마케팅 하면서 글램핑 카라반 1, 2등을 했고 온라인 마케팅도 알았던 거죠.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마트나 그 여행권으로도 글램핑 카라반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건 다 영업이 필요했겠죠. 현대카드에 있던 영업적인 자질, 그리고 글램핑 카라반 다니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배웠고,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처음에 불안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업이 불안하잖아요. 고정 월급이 없고. 근데 이거를 30억, 50억에 엑시트하고 지금도 이게 이 친구 인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을 때 저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방콕에 수출하면서 이제 방콕에서 있으면 국내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방콕 레스토랑을 3개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의 인포메이션을 알고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나도 한번 건강식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화장품 쪽에 해가지고 하려면은 좀 이제 실제로 OEM에서 제품 하면은 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OEM이라는 게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데 저 화장품은 안 알아봤어요. 근데 페브리지가 OEM 5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페브리지. 예, 제일 저렴해. 게 30만 원, 50만 원이면은 OEM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안 되겠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뭐 영업 수수료 하고만 500만 원 받고 OEM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중간에 사람이 껴서 그렇지 공장에 직접 OEM 맡기면 100만 원, 200만 원 협상하면 그렇게도 해줘요. 라벨링 가져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대신 적게 뽑을게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끼면은 무조건 인건비가 나와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실 수도 되고 직접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원래 부동산도 셀프 등기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법무사들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 제가 소피파이 500만 원 컨설팅 받는 거 보고 실제 원가는 한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알게 됐거든요. 월 3만 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한번 해보셔라. 이게 셀프 등기. 그러니까 그 변리사도 특허로 들어가면은 셀프 특허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귀찮긴 하겠지만은 그 변리사들이 예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고소득 뭐 500만 원? 그 변리사들 연봉이 진짜 셌었어요. 뭐 요즘엔 특허, 뭐 소송,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자문하는 거 빠졌는데 지금 연봉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셀프 특허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한 40만 원, 30만 원? 네. 변호사들은 그나마 그 대한법률공단인가? 법률공단이 아니지. 그 협회에서 많이 그 변호사 자격증 기반에서 수익료를 못 갚거든요. 근데 나머지 시장이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을 붕괴를 시켜버리죠. 항상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자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자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사자 돌림들이 많아지니까 변리사,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요즘에 대학생들 공부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런 수요자들 한계가 있는데 공급자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고 공급자들이 적은 시장, 그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 공급자들이 적고 수요자들이 많은 시장. 예. 비즈니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급자들 적고 수요자들 많은 거? 예. 그걸 찾으셔야죠. 공급자들이 적고 수요자들이 많은 거.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예. 예. 유튜브 좀 집중하고, 건강에 집중하고, 쇼핑몰에 집중하고, 나중에 화장품 수출하는 게, 그러고서 한량짓 하는 게 꿈인데, 잘 되면, 뭐지,
북미나 유럽 쪽 잘 안 되면은 뭐 동남아가 살아야죠. 방콕이나 베트남.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쇼핑의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라자다도 똑같아요. 모바일 쇼핑이 대다수 잡고 있고, 그리고 가격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리뷰 의존도 그 다음 순서예요. 그리고 한국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 있고, 그래서 한국 제품을 많이 선호한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도,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98%가 그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니 10%, 90%가 대한민국인가? 인도 사람이 한 5%가 10%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인도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게. anyway. 그 라자다 판매 부품질 이미지가 중요하고, 상세 제품 설명, 현지 언어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최적화 관련 키워드를 토탈해가지고요. 이게 현지 언어로,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정보 제공한다는 게. 물론 번역 프로그램도 요즘에 다 있지만은, 네. 그리고 라자다 판매 가격 전략은 항상 라자다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전략적인 가격 설정이 중요한데 경쟁사 가격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플래시 세일을 활용한 현지적 할인, 묶음 판매를 통한 평균 주목 금액 증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 네, 다양한 가격 전략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예, 네, 보통은 네, 그 전략이 판매제 전략이라는 게 저가 판매가 있고 고가 판매가 있어요. 이거를 저가 판매는 개입 상품이라고 하고 고가 판매는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가심비, 가성비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래 저가 판매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걸 사는 사람과 비싸면 비쌀수록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거든요. 한국은 특히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어서 이게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선진국은 중산층이, 그러니까 개발선도국은 중산층이 많아져요. 그 많아지기 때문에 중산층도 저가, 중가, 고가 전략으로 같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하기 때문에 빈부 요소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심비, 가성비 섭이 아직까지는 이제 다이소나 편의점 어, 그 소비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든지 다 온라인 거래하고 있고 백화점도 다시 매출이 살아나긴 했거든요. 체험 마케팅을 하면서 어, 명품은 어, 완전 고가 명품은 흔들리지 않고 중가 고가 명품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20대, 30대 생각 없이 뭐 샤넬 그런 백 사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불자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안 뭉개되고 있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올드머니를 가지고 있는. 올드머니라는 게 그 전통적으로 파이프라인 소득이 있는 전통적인 부자를 올드머니라고 하거든요. 왜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코인으로 부자된, 스타트업으로 부자된, 뭐 부동산 떡상으로 부자된 그런 거를 신흥 부자라고 하고, 올드머니는 전통적인 부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명품을 선호를 하죠. 네, 에르메스 보이지 않는 라벨링. 네, 라자다 판매자를 위한 시즌별 전략. 보통 1, 2월의 설날, 5, 6월 쇼핑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네요, 라자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네요. 무슬림 소비자를 위한 라마단 기간의 하리라야 축제, 맞춤 상품 제공. 네, 라마단.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는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색깔을 원래 문화를 잘 몰라서 현지화가 실패하는 전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서 기술만 다 뺏긴 한국 그런 거 보면은 중국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관시, 관계, 신뢰를 안 준다. 근데 깊은 신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신뢰 잡고 들어간다. 예.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가면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 유대인들은 철저한 실리, 그 다음에 약속 할 같은 거. 말로 한 약속도 안 지키면은 유대인들은, 그래, 이자 받을 때 칼같이 받는, 그러니까 사람 피부를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 돈을 안 주면은, 사채업자들이. 예, 이자를 떼어갔듯이 피부를 떼어갔대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12월, 1월 달에. 무슬림 문화는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무슬림 문화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무슬림 종교 전쟁에서 뭐 가미가제처럼 이렇게
자살 폭탄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종교색이 진짜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자다 판매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분석 사이트, 이건 또 뭐 쇼핑몰의 당연한 부분이죠. 모니터링 최적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 보는 거다. 그리고 들어가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버를 왜 그 매력적으로 보냐면은 라자다 판매자를 위해서도 소셜 미디어는 필요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 이게 그나마 삼성이나 LG나 삼양식품이나 인스타그램 1만 명, 2만 명이고 유튜버도 1만 명, 2만 명이에요. 근데 개인 유튜버가 100만 명도 많고 인스타그램도 개인 셀럽들이 10만 명, 100만 명이 많아요. 근데 기업들은 라자다 들어가고 소피파이, 뭐 삼성, LG 들어가고 삼양식품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물론 인스타그램 뭐 10만 명, 100만 명, 유튜버 100만 명, 10만 명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지. 저도 이걸 지금 2년째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이니까 오히려 더 못 들어가죠. 돈 가지고 하고 기업들이 인재 가지고 하는데 인재는 시간 사 가지고 하고 기업들은 돈 가지고 하는데 인재가 이거는 진짜 졸고해야 되거든요. 인스타그램 키우고 유튜브 키우는데 예, 인재가 미쳤다고 기업을 위해서 졸고해줘요. 자신을 위해서 졸고하는 거 빼고는 예, 돈 받는 만큼만 일하지. 예. 근데 그래 인재들이 있으니까 라자다나 소피파이는 들어갔어요. 지식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통해서 기업들은 들어갔는데 개인들은 이게 아직까지 이런 지식들이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면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런 지식들이 널렸어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자다 판매자를 위해서 소셜 미디어는 도움이 돼요. 방콕에 있는 친구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인스타그램 할 때 어떻게 키웠어? 지금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도. 라자다 하면서 SNS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라자 판매를 현지화 전략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라자다에서 퍼퓸 팔고 있고 레스토랑 세 개가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분들을 성형해가지고 한국에 수출해 준대요. 야, 씨, 뭐 이거 세 가지 일을 한대. 예. 근데 제가 아는 이 동생은 굉장히 수완이 좋은 동생이에요. 네. 빈말을 하는 동생이 아니고. 네. 그래서 퍼퓸 사업은 저는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만한 지식이 있구나. 그리고 한국에 강남 바닥에 성형 브로콜로지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연봉이 높아요. 예전엔 중국 사람들이 이쪽에 보냈다고 치면은 요즘에 동남아 사람들이 이쪽에 보내더라고. 필리핀, 방콕, 그죠? 우리나라 K-뷰티에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하고 성형 그걸 하는 거죠. 레스토랑도 하고, 네. 언어 현지화가 필요하고 문화적 맥락 위에 뭐 영어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도 돼요. 영어. 네. 방콕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라자다 판매자는 경쟁사 분석 그리고 요즘에 뭐 번역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번역 요즘에 테무에 번역 안경이 있는데 한 2만 원, 3만 원? 저기 제대로 되나? 뭐 테무 제품도 제대로 되죠. 예. 이렇게 2, 3만 원 해가지고 번역 안경도 있고 번역 오디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몇 개월 소프트웨어 넣고 예. 차별화 포인트 개발 라자들을 위해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처음은 뭐든지 관심부터예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별거 아니구나 싶어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근데 이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아는 게 처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라자다에서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만들었네? 그런 사람이 직접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행하니까 별거 아니네? 한 시간이면 되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돈벌이 안 되는데 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간 낭비지. 네. 라자다 판매자? 근데 대기업들은 다 들어갔다. 네. 소상공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다. 네. 자영업자도 못 들어가 있다. 잘 몰라서. 네. 근데 좀 그거에 대한 좀 빠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3, 4년 전부터 공부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막 송고 그런데 라자다 알려주세요, 소피파이 알려주세요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쇼핑몰 해가지고 송고를 예전에 이 카테고리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송고 해가지고 문의가 코로나 때부터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예. 카페에 데이터 많이 들어오지, 현금을 좋으니까 박람회 들어가지. 근데 송고에 데이터가 막 새는데 라자다, 소피파이 제가 잘 몰라서 다 놓쳤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는다. 물론 법률이나 세무는 어려워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현지 법률이나 세무니까. 근데 국내 법률이나 세무를 한다고 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아직 그거는 딥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자다 판매질환 성공 로드맵은 지속적인 성장, 최적화 확대,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덜한 거는 이미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리버스 엔진에서. 네. 뭐든지 프론티어가 좀 리스크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을 보면은 그 동생도 경영대학원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조언 듣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네. 갑자기 화장품, 이너뷰티 퍼퓸 제조하고 이거를 제조해서 마케팅을 저는 걱정했거든요. 인터넷 사업이랑 완전 틀리니까. 어떻게 글램핑 쇼핑, 글램핑 카라반은 예약 사이트니까, 예약 사이트에 나중에 글램핑 카라반까지 다 넓혔었거든요. 사기도 했고. 근데 코로나 이제 다 팔았어요. 잘 됐죠. 운이 좋았던 거 아니면은, 코로나 그걸 알았을 수도 있을까? 그렇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친구도 20대부터 현대카드 영업부터 했던 친구예요. 영업 전국의 2위. 자기가 전사 2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풀리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업부터 했던 애들이구나. 장사부터. 네. 그러니까 빨리 필드에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삼성에 퇴직한 형님들이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돈 버는 거는 판매예요. 근데 내 시간 판매만 하다 보니까 야생력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시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판매하는 판매 스킬이나 판매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 분야만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에 임직원 하면은 반도체 임직원이라는 반도체 분야만 알고 마케팅 지식 없고 세일즈 지식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설득의 지식, 협상의 지식, 판매의 지식 그럼 그 판매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는 시간을 비싸게 팔라고만 했지. 네.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그 부사장 때 가서 퇴직하면은 삼성은 땅도 줘요. 스탁 옵션도 줘요. 그러니까 부사장급 정도. 근데 부장급으로 퇴직하잖아요. 퇴직금 1, 2억이 전부예요. 뭐 1억도 많죠. 근데 1억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순간 100% 망합니다. 네, 100%. 네. 온라인 창업 그나마 괜찮아요. 시간 투자하고 계속 실행하면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 창업을 1억 정도 하는 순간 요즘 같은 경기는 100% 망해요. 네. 왜냐면은 마케팅, 세일즈를 안 해본 사람이라서 시장에서 골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던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이나, 보통 공기업 다니는 분들이, 임원하는 분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100% 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밑바닥부터 장사를 해봤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는 그냥 포장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그냥 근본 논리는 홍대에서 군고구마 장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장사를 하던 그런 거를 못 해봤기 때문에, 골라를 쪽팔려서 못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대학원 어디 나왔는데, 서울대학원 나왔는데, 뭐, 하버드 공부하고 왔는데, 삼성에 임원했는데, 어떻게 골라 세일즈를 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골라 했던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대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국 영화과 이 친구가 현대카드에서 영업해가지고 빌딩 타기도 해봤던 친구예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콜드콜이라고 모르는 분한테 전화도 잘하거든요. 예, 저는 부동산 같이 일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 잠깐 도와준 적도 있고, 예, 박람회 들어가면은 박람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도와준 적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던 친구라서 성인대 연극영화과니까 뭐 연기자로 풀린 것도 아니니까 할 게 없잖아요. 밑바닥부터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 나이 때 들으니까 잘 풀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잘 안 풀려서 유튜브 공들이고 있고 쇼핑몰 공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거든요. 승자는 목표한 대로 결국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프로님들 저보다 약간 안 되는 분 있죠. 건강있는 식품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은 OEM을 해보셨는데 어떻게 유통하실지 모르는 분, 쇼핑몰을 저처럼 한 40개 안 되는 뭐 한두 개 정도 운영하시는 분, 뭐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해갔다가 재미를 못 보신 분, 세미나 오시면 그 유튜버 해가지고 이미 메가셀러 분들 말고 지금 키워보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 오프라인 세미나 오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은 딱 돈 버는 거 판매의 기술 배워서 판매를 잘하던가 투자의 기술 배워서 투자를 잘하던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버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로드맵을 알고 들어가시고 대가 지불하셔야지 저희가 연봉 1억도
연봉 1억을 30년, 40년 해도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본주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근데 내가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급이 정해져 있는 택시기사를 30년 하면은 택시기사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숭고한 노동에 전 노동의 가치를 다 존중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숭고한 노동의 가치지만은 택시 운전 연봉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힘들게 운전해서. 근데 30년 에도 연봉 3천만 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변적인 쇼핑몰은 처음엔 소득이 적어도 나중에 많아질 수가 있고 유튜버도 똑같아요. 소득이 처음엔 적지만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도전하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나 영업은 소득의 한계점이 없잖아요. 그거 뭐 영업보다는 사업이 카테고리가 위고 사업보다는 뭐 온라인 쇼핑몰 그게 더 카테고리 더 위일 수도 있거든요. 유튜버 쪽이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돈 안 들이는 창업을 근데 확장성 크잖아요. 네, 돈 안 들이는 창업의 확장성이 큰 그런 분야를 좀 선택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라자다 들어가려면은 무슨 대기업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정보 인포메이션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드롭쇼핑이나 위탁 판매도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소피파이도 드롭쇼핑 프로그램은 그냥 연동해주더라 알리 프로그램이랑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공부하시고 실행하시고 피드백하시고 공부하시고 실행하시고 피드백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나도 한계 없이 도전하는 오기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님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좀 자질. 저 이캔들 시캔들 와인남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예, 그도 했고 그녀도 했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예, 김태현 회장님이 했던 얘기인데 실리콘밸리 청소부부터 미국의 라이트하우스라는 이제 삼성보다는 마켓 시어가 더 큰 반도체 회사의 기업인이야. 김태현이라고 한국에서 미국 날라가서 청소부 초졸 졸업이거든요. 여자분인데 히캔두이 시캔두이 와이남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네, 여자라서 안 돼? 내가 초졸이라서 안 돼? 미국에서 청소부터 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든 분이에요. 김태현 회장님 해가지고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눈물 젖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차별받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뭐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성 차별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편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서 외국에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군인부터 해가지고. 네, 뭐 요즘에 한국에서 남편이 여자 때리면 뭐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세대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으로부터 뭐든지 시작하니까 그도 했고 그녀도 했으면 왜 나는 못해?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이 진짜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야, 저 사람은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그런 마인드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자다 관심하고 저도 그 동생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서영대학교 영리영화과 나왔는데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얼굴만 잘생기고 수완이나 능력 되게 좋네. 네, 30억, 50억 엑시트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더라도 퍼퓸 사업도 성공을 해버렸네. 네, 그래서 그도 했고 그녀도 했으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